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멕시코 출신의 정말 세계적인 일러스트레이터죠. 아만다 미앙구스의 예술 세계입니다. 그녀의 작품, 이건 그냥 눈으로 쓱 보고 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 아주 깊은 곳을 탁 하고 건드리는 엄청난 힘이 있거든요. 빛과 침묵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만의 이 독특하고 서정적인 세계가 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지 그 감성적인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책장을 딱 덮었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이야기가 막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먹먹한 여운 느껴본 적 있으시죠? 문정은 끝났는데 가슴 한구석에 뭔가 맴돌아서 쉽게 자리를 못 뜨겠는 그런 기분 말이에요. 오늘 다룰 미앙고스의 작업이 바로 그 지점, 텍스트가 딱 끝나는 그곳에서 피어나는 여운에 완벽하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 설명보다 긴 여운입니다. 어떻게 장황한 설명 하나 없이도 우리 마음에 그렇게 깊은 울림을 주는지 그 배경을 바로 살펴볼게요. 사실 그녀의 예술적 지향점은 꽤 극적으로 변해왔어요. 초기에는 주로 상업적인 그래픽 디자인이나 광고 쪽에서 활발하게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빠르고 화려하게 팍 수비되고 금방 잊혀버리는 상업적 이미지에 금방 한계를 느낀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그림책으로 눈을 돌립니다. 잠깐 시선을 끄는 얕은 화려함보다는 사람 마음속에 아주 오래오래 머물 수 있는 감정의 깊이, 바로 그걸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이런 그녀의 갈망이 결국 그녀를 세계 최고의 무대로 이끌었습니다. 1986년 멕시코시티에서 태어나 상업 디자인을 거쳐 그림책 작가로 전향한 후의 행보가 정말 엄청납니다. 2017년에 이베로 아메리카 일러스트르 카탈로그 대상에 SM 재단 국제 일러스트레이션 상까지 휩쓸면서 라틴 아메리카의 젊은 거장으로 완전히 우뚝 섰고요. 2019년에는 무려 볼로냐 국제 아동 도서전에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됐습니다. 국경이나 언어 따위는 가볍게 뛰어넘는 보편적인 감정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그려낸 결과라고 할 수 있죠. 미앙고스의 작품 세계를 꿰뚫는 핵심 철학, 바로 이겁니다. 어떤 그림은 설명보다 오래 살아남아 우리 곁에 맴돈다. 멋지지 않나요? 그녀의 그림은 기승전결 꽉 짜인 억지 서사를 들이밀지 않아요. 독자한테 자, 내 말 좀 들어봐 하고 강요하거나 구구절절 설명하는 대신 그냥 가만히 머물러 줍니다. 소리내어 외치는 대신 고요하게 퍼지는 짙은 공명. 그게 바로 그녀의 방식인 거죠. 다음 두 번째 파트, 침묵과 절제음 이야기입니다. 그럼 대체 어떤 시각적 도구들을 쓰길래 이런 고요한 울림이 나오는 걸까요? 미앙고스의 그림을 처음 딱 보면요, 색채가 정말 극도로 절제되어 있습니다. 선도 아주 단순하고 화면의 상당 부분은 텅 비어 있죠. 주로 먹이나 연필 같은 아날로그 재료를 쓰고 디지털 작업은 최소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이 단순함이 절대 표현력이 달려서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사건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대신에 그 공기 중에 떠도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을 잡아내기 위한 아주 치밀하고 의도적인 계산인 거예요.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 그녀의 세계를 정의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침묵입니다. 그녀의 작품에 막 과장된 표정이나 스펙터클한 사건, 뚜렷한 결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하지만 명심하셔야 할 게 이 침묵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수만 가지의 말 못할 문장들을 꾹꾹 눌러 담은 세상에서 가장 밀도 높은 언어인 셈이죠. 그리고 독자가 스스로 자신의 기억을 꺼내볼 수 있도록 널찍한 자리를 내어주는 적극적인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녀의 그림은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그 한가운데를 그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모든 게 싹 지나간 뒤에 흔적을 포착하죠. 폭풍이 끝난 뒤에 그 묘한 적막함, 아니면 누군가 막 머물다 떠나버린 빈자리의 옅은 온기 같은 거예요. 덩그러니 남겨진 망연한 시선 하나가 이야기의 씨앗이 되고 우린 그 시선을 따라서 감정의 파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로 이해하기 전에 가슴으로 먼저 훅 하고 다가오는 거죠. 세 번째 파트, 감정을 그리는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런 외로움, 상실, 기다림 같이 콕 집어 말하기 힘든 감정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각화하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무기는 바로 거리입니다. 그림 속 인물과 대상들을 보면 종종 아주 멀찍이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널찍한 물리적 간격이 단순히 둘이 멀리 있네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절대 서로에게 닿을 수 없다는 그 깊고 아득한 소외감이나 고독을 탁 일깨워주는 장치인 거죠. 서로 엇갈리는 시선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관계의 그 어쩔 수 없는 거리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광활하게 펼쳐진 여백입니다. 방금 전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 텅 비어 보이는 공간은 절대 묘사를 하다 만 게 아니에요. 독자를 위해 아주 정성스럽게 비워둔 참여의 자리입니다. 작가가 비워둔 그 커다란 캔버스 위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 깊이 숨겨뒀던 기억이나 감정들을 마치 영화 스크린처럼 촥 투영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요소는 바로 빛입니다. 보통 빛이라고 하면 사물을 쨍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쓰잖아요. 미항고수는 정반대예요. 오히려 빛을 아주 부드럽게 번지게 만들어서 대상의 엄격한 경계를 모호하게 흐려버립니다. 사실적인 묘사가 싹 사라진 그 자리에 오직 감정의 잔상만이 마치 안개처럼 아슬아슬하게 남게 만드는 거죠. 진짜 매력적이지 않나요? 결국 이 거리, 여백, 빛이 합쳐져서 만들어내는 건 불확정성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미항고스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림 속 아이가 누군가를 막 애타게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이미 모든 걸 잃고 떠나는 길인지 우린 도통 알 길이 없습니다. 작가는 절대 정답을 떠먹여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정답이 없다는 사실 덕분에 우린 완전한 자유를 얻고 각자의 방식대로 그 감정을 온전히 내 것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 세 권의 책 하나의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파헤쳐본 이 독특한 시각적 언어들이 실제 그녀의 대표작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로 모이는지 쫙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녀의 이런 천재적인 특징은 이 세 권의 그림책에서 정말 기막히게 드러납니다. 우선 안토니오 올란도 로드리게스와 함께한 침묵의 책에서는 말로 다 못할 그 내밀한 감정들을 다루고요. 나의 집은 지평선에 있다에서는 절대 다를 수 없는 저 너머의 장소로 향한 짙은 그리움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네가 잠든 동안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결코 온전히 만날 수는 없는 그런 관계의 안타까움을 그리죠. 소재는 다 다르지만 결국 다 같은 결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권의 책이 연주하는 다양한 변주곡들은 결국 아주 묵직한 철학적 질문 하나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는 왜 닿을 수 없는 존재를 쉼없이 갈망하는가? 잠깐 멈춰서 이 질문이 주는 무게감을 한번 느껴보세요. 미항고스의 커리어 전체를 관통하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 존재의 가장 짚은 고독을 콕 찌르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런 깊은 질문을 던지기 위해 그녀가 사용하는 색상들, 저는 이걸 기억의 팔레트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차분하게 가라앉은 옅은 회색, 좀 흐릿한 파란색, 그리고 바닥에 낮게 깔린 붉은색. 이런 색들은 눈을 확 사로잡는 자극은 없어요. 하지만 그림을 보는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고 까마득한 기억 저편에서부터 아주 천천히 서서히 피어오르며 스며들게 됩니다. 결국 미항고스는 억지로 독자의 멱살을 잡고 이야기를 끌고 가지 않아요. 그저 감정이라는 게 스스로 피어나고 머물 수 있는 조건만 딱 설계해두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그림책은 마지막 페이지를 넘긴 뒤에 진짜 시작됩니다. 책장을 덮는 순간 그림의 형태는 사라질지 몰라도 거기서 터져나온 감정은 우리 각자의 기억과 딱 버무려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태어나거든요. 소리 없이 조용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예술, 그게 바로 아만다 미항고스 작품의 진짜 미학입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우리는 과연 그녀의 그림을 단순히 눈으로 읽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녀가 아주 세심하게 빚어놓은 그 빛과 침묵 사이의 빈 공간 속에서 아주 잠시나마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일상 속에 숨어있는 고요한 침묵의 순간들을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특별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